네, 안녕하십니까. 정부부장입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원인이 너무 복합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국제정치를 공부하신 분들도 과연 이 전쟁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딱 명쾌히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리고 실제로 또 보면은 지금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렇게 크게 이렇게 하기를 가방끈 길고 이런 분들도 아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명쾌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대한민국의 석학들. 아니면 그냥 강사 수준의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할 폄하할 정도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일반인의 시선에서 좀 오랫동안 글로벌 문제를 좀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일반인들 수준에서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수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아무튼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저는 보면은, 이 댓글이 참 많이 좋더라고요. 우리 영상에서 이제 댓글 올리시는 분들이 워낙 전문가들도 많고, 또 이렇게 약간, 그쪽에 사시는 분들 같기도 하고, 아주 그냥 유효하더라고요. 댓글이 상당히 길고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중에서 요 얘기도 좀 납득이 간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는 궤도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설득력 있는 것이 뭐냐면, 어쨌든 러시아가 예전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동유럽이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위성국가였던 그런 국가들이 다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그게 나토로 다 가입이 돼버렸잖아요. 원래는 그냥 그렇게 않고 있다가 러시아가 그냥 이렇게 헬렐레 하고 있을 때 옆에 폴란드네, 체코네,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나토에 가입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원래 중립국이었던 나라들,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도 이제 전통적인 중립국이잖아요.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도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한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서유럽하고는 앙숙이고, 또 러시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또 영국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독일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근래에 와서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좀 가스관도 그렇고, 또 프랑스도 어떻게 보면 영국이 미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역사적으로 또 러시아하고 붙은 적도 있고, 물론 전쟁을 붙은 적도 있지만 또 외교적으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합을 한 적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가까울수록 약간 자세가 적대적인 건 좀 아닌 것 같아. 전쟁할 때 빼고는. 그러니까 독일도 나치 독일 때는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웠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러시아하고 아주 이렇게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처럼 이렇게 적대시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 보면은 MI6라 그래가지고 이제 KGB, MI6, CIA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의 MI6, 미국의 CIA, 그리고 소련의 이제 KGB가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 내에서 판도를 가지고 이제 자웅을 가렸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독일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빠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중립적인 느낌으로 좀 가고, 독일 통일 전까지.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도 러시아하고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잘 지내보려고 하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싸게 에너지를 또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그러니까 독일이 프랑스보다는 추워요. 많이 추워 가보면은.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렇게 에너지가 겨울에 엄청나게 춥고 이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에너지가 부족하고 또 그런 나라도 아니야. 또 원자력 발전소가 워낙 잘 돼 있고 하니까, 프랑스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영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한테도 그렇게 손 안 내밀어도 되는 나라, 그게 이제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자체가 그렇게 그 나라의 어떤 먹고 사는 걸 좌지우지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독일이나 영국하고 틀려. 영국은
완전히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하고 잘 지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고 프랑스는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유럽에서 각 국가들이 이제 입장이 다 틀린데 자기들끼리는 자기들이 서로 밉지. 또 프랑스는 독일이 싫고 또 영국이 싫고, 독일은 또 프랑스가 싫고 영국은 더 싫고, 영국은 프랑스, 독일 다 안 믿고 이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들이 이제 나토라는 것 개념으로 이제 뭉친 이유는 뭐 구소련 시대 때부터 이제 러시아하고는 같이 못 지낸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에너미다. 라는 개념 때문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불신이 많은 거죠. 불신이. 단순히 뭐 이렇게 싫고 좋고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뭐 일본 놈들 싫다 이런 거 해도 우리가 일본 여행도 가고 하지만 이거 뭐 북한은 아예 신뢰할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국한테 러시아는 북한 같은 거예요. 북한. 어떻게든 신뢰할 수가 없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나토 세력이 어쨌든 저쨌든 그 이유가 뭐든 간에 옛날 동유럽 국가들을 다 나토에 가입을 시키고 유일하게 남은 게 이제 우크라이나다. 이런 입장이라면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이 되든 간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둘러싸였다. 그리고 봉쇄당했다. 러시아는 이제 완전히 나토하고 이제 알몸을 드러내게 됐다. 맞다이가 됐다. 이런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나토가 아무리 러시아한테 뭐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뜻인 거죠.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러시아가 그냥 뭐 침략을 하진 않겠지, 민주주의 국가가. 하지만 자본의 어떤 세력이, 그러니까 서방의 자본의 세력이 러시아를 얼마든지 이제 압박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겠구나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 특히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제 나토에 가입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또 원래 이제 전쟁하기 전에도 이제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러시아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서방하고 완전히 그냥 딱 한 선을 딱 경계로 있게 되는, 그러니까 완충지대가 거의 없는. 근데 옛날 러시아하고 침공받거나 프랑스한테 침공받았던 그 시절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제일 무서워하는 부분이 결국은 유럽이 자기들을 믿지 않고 자기들을 약간 하대하고, 그리고 러시아나 슬라브 민족이라는 것을 약간 3등 국민으로 생각하는 게 유럽 사람들의 어떤 정서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들을 아마 해코지할 수도 있다. 그게 뭐 군사적인 것이 아니래도. 이런 불신이 얼마나 크겠어요. 전쟁을 몇 번이나 했고 몇 번을 침공을 당했으니. 우리나라도 이렇게 일본 싫어하는 이유가 뭐 조선시대 때 왜구들이 많았다, 뭐 고려시대 때 왜구들이 많았다. 그 수많은 침공들이 있었으니까 일본이 싫고, 또 중국이 뭐 떼놈이니 뭐니 해서 싫은 이유가 뭐 오랑캐네, 뭐 여진족이네 이런 게 쳐들어오니까 좋게 보이겠어? 마찬가지로 러시아 입장에서도 뭐 프랑스가 나폴레옹 대군을 가지고 모스크바를 다 불태우고, 나치 독일 히틀러가 찾아와가지고 우크라이나니 뭐니 전 소련을 아주 그냥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러니까 아니 좋게 보이겠냐고. 그리고 어디 좀 나가려고 하니까 뭐 부동항이라 그래가지고 영국 애들이 다 그냥 막고, 러일 전쟁 같은 경우도 뒤에서 영국 애들이 도와주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뭐 되지가 않는 거지. 역사적으로 워낙 그러니까 본인들 하려는 거 다 막고, 더 침공이 오고 이런 기억이 많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가 이뻐 보일 수가 없잖아요. 거기 그 회원국들 자체가 하나씩 다 돌아가면서 자기들하고 다 괴롭혔던 나라들이잖아. 그러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괴롭혔던 애들이니까, 거기다 미국까지. 미국은 뭐 냉전 때 몇십 년을 서로 원수처럼 지냈으니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다 나토 회원국인데 얘네들이 좋게 보이겠냐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린치하고 다 그냥 한 대씩 주워받고 간 놈들이니까.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가 사실 뭐 우크라이나가 어떤 민족이네, 우크라이나가 어떤 땅이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이 나토 회원국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을 해봐야지 이 전쟁이 저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크라이나하고 좋다 싫다 이건 아니야.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 상당히 국소적으로 보는 입장인 거고, 이 전쟁에 난 가장 큰 핵심은 우크라이나는 그냥 그 빌미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는 나토 회원국인 이 네 국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 네 국가에 대한 역사적인 은원이에요. 그게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우크라이나 뒤에는 얘네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얘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말이라도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얘네들 안 믿어. 나 미국 놈들, 영국 놈들, 독일 놈들, 프랑스 애들 안 믿어. 걱정하지 마. 나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게. 뭐 원하는 게 뭐예요? 이러면 되는데 이 새끼가 자꾸 눈 안 마주치고 뭐 얘기하려고 하면 자꾸 바쁘다 그러고 전화 안 받고 전화하면 막 진짜 주말에 뭐 시간 있냐고 전화 안 받고 꺼버리고 막 핸드폰 꺼놓고 이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이 새끼가 지금 불안하게 왜 이래? 이런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새끼가 저기 가서 막 영국, 독일, 프랑스 집에 가서 놀고 있고 자빠져 있고 미국 애들하고 여행 갔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속으로. 갑자기 확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확 그냥 씨 넘어간 거야 이거? 나 왕따 된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뭐 우크라이나 안에 뭐 친나치 세력이 있다는 둥, 민족주의 세력이 있다는 둥. 걔네들 그 국가 조그만 거에 거기서 그 민족주의 세력이 있으면 뭐 할 거고 나치 세력이 있으면 뭐 할 거야 걔네들이 깐죽거리는 게 문제인 거지. 누굴 믿고 나토 애들을 믿고 그게 문제인 거고 또 반대로 나토 회원국들도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집단 방어 시스템에 의존해서 영국 애들 얘기를 너무 귀담아 듣고 바이든이 아무리 달러를 막 종이처럼 찍어내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영국이 그렇게 얘기했겠지. 야 너희들 어차피 돈 니네들이 막 찍어내는 거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니네들 뭐 돈 찍어가지고 무기 돈 그거 주는 거 너희들한테 하다 부담 안 되잖아. 그냥 돈 막 지원해줘 우크라이나한테. 그 돈 찍어가지고 무기 사다 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영국 애들은. 까놓고 얘기해서 너희들 그냥 기축통화국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옛날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꼬셨듯이. 다 민주당 애들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국 애들한테 꼬심에 넘어가고, 마찬가지로 또 영국 애들이 또 어디 가서 또 꼬심을 내. 젤렌스키한테 가가지고 또 이제 우리 믿어라. 뒤에 너희 형님들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쭉 들어가면 싸워봐. 잘 되면 내가 너 러시아 애들 뭐 어떻게 띄워줄게.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다 죽을 것 같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러시아가 너 전쟁 일으켜 3년만 지나면 쟤네들 석유고 뭐고 다 작살나고 우리가 금수조치 해버릴 테니까 밖에다 석유도 못 팔 것이고 경제 개판 나면 어차피 항복하고 그럼 러시아하고 관련된 어떤 여러 산업들 다 우크라이나 너희들한테 띄워줄 테니까 그때 그렇게 되면 푸틴 더 실각하고 그러면 친서방 정부 친서방 정부로 수반을 안 칠 테니까 그럼 너희들 아주 그때 대박 나는 거야. 너 말도 통하잖아 러시아 말도.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나름대로 무슨 생각했냐면 용꿈을 꾼 거예요. 용꿈을. 자기들이 일단은 같은 슬라브족이고 뭐 저기 또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서로 말이 통하고 예전엔 또 소련 연방일 때는 같은 국가였기 때문에 그나마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여기서 친서방 국가면서도 만약에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들의 어떤 그 의도대로 뭐 전쟁 3년을 못 버티고 뭐 경제 완전 파탄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의 항복하다시피 해서 푸틴 내려앉히고 이렇게 돼버렸을 때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결국 친나치 세력들이 사이에 뭐 둘러싸여 있다. 뭐 젤렌스키가 이렇게 얘기한 건 이유도 그 친나치 세력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결국 민족주의 국가주의잖아요. 국가주의. 그럼 국가주의가 원하는 게 뭐야? 타국가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 국가의 기관산업이든 여러 가지 이권이든 경제적인 부를 뺏어오는 게 원래 국가주의의 가장 핵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약간 자기의 힘에 걸맞지 않는 그런 꿈을 꾼 거지. 누구한테 꼬심을 당해서? 영국 애들한테 꼬심을 당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애들한테 그 꼬심을 해가지고 일본 애들이 그냥 이겨버려보잖아. 영국 애들이 예상과 다르게.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대단한 거예요. 영국에 꼬셨으면 원래는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피 터지게 싸우다가 일본은 개박살 나고 러시아도 거의 한 80% 괴멸되고 그러다가 어렵게 러시아가 뭐 이기는 척 하면서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둘 다 그로기 상태로 만드는 게 영국이 원래 원하는 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꼬셨는데 일본이 완승을 해버리니까 영국은 약간 떨떠름해진 거야. 떨떠름해. 그 결국은 나중에 태평양에서 일본 애들한테 박살 나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제 어떻게 보면 연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 뜻대로 될 상황을 연상을 한 건데 결국 요거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이겨버리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가장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치달아진 겁니다. 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팅을 영국 애들이든 미국이든 배팅을 러시아가 진다는 쪽으로 배팅을 한 거고, 특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진다. 그럼 우리가 이권을 좀 나눠 먹자. 이런 어떤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제 꿈꾼 거죠. 그러다 이제 결국 그게 실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서로 나쁘다 좋다 이 개념이 아니라, 푸틴도 러시아를 뭐 침공해가지고 자기들 식민지로 삼고 이러려고 좀 들어간 게 아니야.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죽지 못해서 싸운 겁니다. 죽지 못해서. 네. 여기서 우크라이나를 침공 안 하면 자기들 다 둘러싸여가지고, 우크라이나 앞으로 저기 크림반도 사이로, 영국 애들, 미국 애들 군함 왔다 갔다 하고, 프랑스 애들 군함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걸 러시아가 감내해야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크림반도를 점령해버린 거야. 우크라이나가 저기 만약에 영국 애들이나 미국 애들한테 넘어가 버리면, 이거 완전 완전 흑해까지 뺏겨버리게 되면은, 러시아는 정말 맨날 그 얘기했던 부동항이 다 없어져 버리는데, 다시.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거예요. 지금 동북아시아도 어쨌든 중국 애들이 저렇게 설쳐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숨도 못 쉬고 있는데, 만약에 그 크림반도 앞에 있는 흑해에서 나토 애들한테 그걸 뺏겨버리면은, 러시아는 어디로 빠져나가? 어디로 빠져나가요? 발트해 저쪽으로는 핀란드와 스웨덴 애들도 저기 나토에 가입한다 그러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북쪽으로도 못 나가. 또 북쪽으로 나가려니까 캐나다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둘러싸여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생각에 적당하게 끝냈으면 안 끝났을 일을 나토나 특히 영국도 요즘에 맛이 가가지고 어쨌든 자신들의 경제 문제를 국제 정치로 풀어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19세기, 18세기 때 그때의 어떤 그 재미를 아직도 못 버리는 거야. 자기들이 원래 실력을 가지고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잠깐 어떤 그 기지와 그리고 여기저기서 꼬심 이걸 가지고 국제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결해서 거기서 뭔가 이익을 보려고 했던 일이 어제 오늘 얘기예요. 아편 전쟁도 그렇고 뭐 여기 아라비아 반도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그렇고 한두 일. 다 그러면 영국 애들이 붙어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되지도 않는 열심히 해서 돈 벌면 될 것을 독일 애들처럼 열심히 해서 돈 벌면 될 것을 자꾸 무슨 이권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 힘들게 만들어서 본인들이 이익을 챙기려고 저렇게 한 거야. 저는 그 부분은 오랫동안 영국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나쁘다기보다는 걔네들이 갖고 있는 기질 자체가 그래. 본인들 생각에는 그게 세계를 경영하고 운영한다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반대로 따지면 자기 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걸 먹고 살면 될 건데 뭔 국제금융이네 뭐네 그리고 세계 정치네 이런 거 자꾸 주무르는 척 하면서 그거 가지고 돈 쉽게 벌려고 저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거 가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드는 게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 우크라이나 문제는 우크라이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나토 회원국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 국가들과 러시아의 역사적인 앙숙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유의 꼬심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거기서 결국은 이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정말 경제적으로 박살이 나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지금 20년 동안 푸틴이 좀 열심히 해왔잖아요. 잘 해왔단 말이야. 그래서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이걸 다시 무너뜨려가지고 그 푸틴이 쌓아올렸던 그 부를 서방이 좀 나눠 먹자.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 요즘 유럽이 힘드니까 그거를 나눠 먹겠다라고 시작한 어떤 장난질이야. 제가 봤을 때 장난질입니다. 예, 그 장난질이 그 바이든 행정부이 이런 애들하고 같이 했던 장난질이 결국 실패한 거고 트럼프는 이런 뜻이에요. 나 어차피 이긴 놈 편이야. 그리고 나는 뭐 어차피 뭐 러시아 원래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러시아가 이기면 러시아 편 들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뭐 댓글에 써있지만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러시아는 그냥 일반 국가예요 지금. 일반 국가. 우리나라 같은 일반 국가야. 민주주의 국가라고. 독재 얘기를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야. 선거도 하고 그런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은 사실은 정부가 광해군 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광해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러시아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우크라이나가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뭐 나토가 훌륭하다. 뭐 보니까 우파 유튜버 같은 거 보면은 뭐 나토에 확실하게 붙어가지고 이번에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도 안 해요. 미국은 모르겠어요. 미국한테는 확실하게 붙는 게 맞는데 지금 유럽하고 나토는 우리가 붙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미국만 바라보고 나토의 유럽이니 뭐 영국, 독일 이런 데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특히나 우크라이나에다가 뭐 무기 보내고 이런 것들은 그때 말 한 번 한 걸로 그냥 퉁치고 이 이후부터는 뭐 무기니 뭐니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것들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